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 21세기, 특히 2025년이라는 이 123 계엄령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온 국민이 지금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이 질문을 걸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는 소중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19년 3.1 혁명. 그때 당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일을 해냈다라는 것이죠. 한국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어떤 남의 어떤 법조문이나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베껴 적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3.1 혁명의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일본과 우리하고 적대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능가하는 이런 관계적인 정체성을, 그 좁아온 지배와 피지배, 또 식민지배의 어떤 그 상황 속에 내몰려 있는 적대적 관계를 능가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바로 이 3.1 혁명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걸 드러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조선의 어떤 그 과거에 조선 왕정하에 있던 조선인이 아닌 새로운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 바로 그거는 평화를 사랑하는 정체성입니다. 평화. 그런데 그 구체적인 그 평화라는 게 뭔가? 단순한 전쟁이 없거나 전쟁을 반대하는 비전, 또 어떤 구조적 폭력을 구체적으로 거부하는 어떤 그런 폭력, 비폭력의 어떤 평화. 우리는 흔히 비전과 비폭력의 평화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3.1 혁명에 담겨 있는 그 평화,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 정체성을 구현해 나가는 그 알맹이 내용으로서의 구체적인 그 평화의 내용은 바로 이런 비전이나 비폭력의 평화를 능가하는 보다 더 적극적인 평화의 내용이 거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바로 이런 적극적인 평화의 내용은 일단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함께 모여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그 안에서는 전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꼭 치고받지만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서 끊임없이 갈등과 거기 안에는 어떤 여러 가지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멸시와 증오라는 게 증폭하고 이것이 이제 폭발하는 게 폭력으로 치닫게 되죠.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바로 함께 관여하는 일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제대로 진단할 줄 알고 그거를 잘 처방해서 모두가 다 합심해서 그 일을 잘 헤쳐나갈 때 그 안에는 또 거대한 하나의 응집력이라는 게 생기고 상호 진정한 우애와 사랑과 신뢰라는 게 바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서 제너레이팅 되는 것이죠. 그 아주 중요한 힘이죠. 바로 이런 것이 3.1 혁명 과정 속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바로 단순한 일본과의 비전, 전쟁을 하지 않거나 폭력을 배제하는 이런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한반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생명체가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거대한 응집력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이런 아주 거대한 평화를 그들은 꿈꿨고 그걸 구체적으로 독립선언서에 담아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인간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구조라는 게 형성됩니다. 이 구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의 문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핵심은 습관이에요. 헤비트, 습관. 어떤 문제를 하나 해결하다 보면 거기에 당연히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은 법과 제도라는 것으로 형식화될 수 있고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 가다 보면 하나의 그게 구조화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조가 먼저입니까? 문제 해결이 먼저입니까? 문제 해결이 본질이죠. 그러나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함께 공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그 구조라는 것이 더 중요한 본질로 자리 잡게 되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들, 악법, 악습관, 좋지 않은 문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그 안에서 기득권자와 기득권이 아닌 자들 사이에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나눠지고 그 안에서 갈등, 긴장 이런 것이 계속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유지한 채 이런 좋지 않은 구조를 계속 유지한 채 문제가 더욱더 극단화되어가는 이런 상황이 항상 인간 사회는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럼 진정한 평화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런 것이 발생하기 이전에 항상 낡은 구조를 그때그때 고쳐나갈 줄 아는 것. 바로 이게 평화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율곡이라는 분도 그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생명 활동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을 살아가는 그 모든 제도라든가 법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악법이 되게 되어 있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악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 해결과 동떨어진 제도로서만 이게 형이화된 채, 고착화된 채 남아버린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법과 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온 건데 이 방법과 문제 사이에 이런 단절이 생기는 것이 바로 시간이 지나면 항상 생기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법과 제도라는 것은 항상 갱신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새롭게 고쳐져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의 구조가 항상 이렇게 낡은 구조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바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거기에는 어떤 대학 입시 제도라는 것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의료 제도라는 것도 그렇고요. 이 모든 수많은 것들이 하나의 어떤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사회 구조라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그러나 그것이 건강한 구조, 항상 새롭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잘 갱신이 되어 나갈 때 바로 그 안에서 형성되어진 이 평화라는 것. 바로 그런 점에서 이 평화라는 것은 이런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항상 물적 자원이 항상 동원되어지거나 사용되어지죠. 근데 이 인적 물적 자원이라는 것은 잘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잘 안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시큐리티, 안보의 문제죠. 그런 점에서 이 평화, 적극적 평화는 단순히 비전이나 비폭력의 문제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바로 이런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줄 아는 것, 그리고 항상 구조가 노후화되고 고착화될 수 있는 것을 항상 새롭게 갱신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해나가는 인적 물적 자원을 그것이 잘 선용될 수 있도록 잘 지킬 줄 알고 잘 존중할 줄 알고 그 안에서 그 모든 자원들이 잘 풍성하게 항상 생육하고 번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그 아주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구축해 나아간 바로 이런 적극적 의미, 이 세 가지 차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1919년 3.1혁명 당시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엄혹한 식민지 치하에서도 바로 그런 평화를 꿈꿨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회를 구축해 나갔죠. 그런 사회를 구축해 나간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 정부를 구성하고 그러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잘 안보해 나가는 자체 군대를 구축하고 경찰력을 구축해 나간 것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나가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흔히 이걸 3.1혁명을 실패한 혁명으로 간주해 버리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바로 그것이 비옥한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48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서도 또 북의 단독 정부 수립에서도 바로 그 기초 위에서 남한은 남한대로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었고 북은 북대로 나름대로 사회주의식 민주공화국을 또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남북 분단으로 빠아픈 어떤 이런 과정을 겪고 있지만 바로 이 두 남과 북의 두 정부가 수립이 되어서 여기까지 80년이 넘도록 이렇게 지구상에서 하나의 생명의 터전을 이렇게 일궈 나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기초는 3.1혁명 과정에 건축되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생명활동의 아주 좋은 질서로서의 구체적인 평화의 상태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보고 우리의 현실 상황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봄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의 질서를 보다 나은 질서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는 그러는 우리는 거룩한 기회, 절호의 기회를 거쳐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